평소에는 들고 다니면서 사무용, 학업용으로 쓰다가 가끔 게임도 하는데 노트북 좀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보여드릴 만한 제품이 많지가 않아서 난감했던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이번에 에이서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에이서의 스위프트 X 리뷰 보고 가실게요. 리뷰 제품은 대여받았으나 돈은 안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리뷰할 거다. 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작년부터인가 에이서에서 가벼운 가성비 모델인 스위프트에다가 X자를 붙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X자가 붙은 제품들은 좀 괴랄한 구석이 있는 애들이라서 뭔가 에이서에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팔릴라나 하고 내놓는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X자를 붙였던 스위프트 3X는 울트라북에 인텔에서 만든 외장 그래픽을 달고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놀라지 마세요, 저전력 울트라북에 RTX 3050 Ti 그래픽카드를 넣어줬습니다. 저전력 울트라북에는 보통 MX450이나 MX350 같은 저전력 전용 그래픽카드를 넣어주잖아요. 비록 저전력 버전이긴 하지만 3050 Ti를 넣어주다니. AMD 라이젠 4세대 세잔 R5 5600U CPU에 16GB 램이 같이 달려있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해서 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이퍼 스펙에 뒤통수 맞은 게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스펙을 달아놓고 성능이 엉망진창인 노트북을 많이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페이퍼 스펙만큼 성능이 잘 나오는지도 뒤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관을 봤을 때는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리는 디자인이에요. 상하판 색상이 다른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색상이 동일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색 조합이 예쁘다면 투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 블루 실버는 이렇게 펄 들어간 질감과 잘 어울린다, 이런 색감의 아이섀도우도 은근 많이 판다. 근데 다른 색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구매하시기 전에 꼭 실물 디자인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에이서 로고는 이거 계속 쓸 건가? 아무리 역사가 있는 기업이라도 좀 올드하지 않나. 이게 나름 엘리베이티드 힌지 기능이 있는 거라서 한 손으로 쉽게 열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닿는 부분 마찰력이 부족해서 열 때 그냥 밀듯이 열면은 노트북이 한꺼번에 뒤로 밀리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여셔야 된다는 거. 노트북을 열면 거친 마감의 플라스틱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베젤이 보이고요. 키보드 덱은 저렴이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금속인적하는 펄 땡땡이 마감. 아니 120만원짜리 노트북에 이런 마감을 쳐도 되는 거야? 하고 화가 났다가 맞다, 얘 RTX 들어갔지 하면서 화가 가라앉혀지는 그런 요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통풍구가 키보드 덱 위쪽에만 있어요. 그것도 한쪽으로 좁게 나있죠. RTX 3050 Ti가 들어가는데 쿨링을 이렇게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든다. 저렴한 마감에 비해 결합부나 전반적인 만듦새는 날카롭거나 크게 이상한 부분 없이 멀쩡합니다. 외관은 알루미늄 재질인데 완전 짱짱하게 튼튼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얇은 알루미늄 패널에 플라스틱 골격으로 보강을 한 방식이라서 최대한 무게를 줄이면서도 튼튼함을 챙기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보드는 키보드 덱과 동일한 은색이지만 펄 느낌이 없는 매트한 실버라서 눈이 한결 편안합니다. 키배열은 13인치나 14인치 노트북에 대체로 적용되어 있는 넘버 패드가 없는 압축 배열입니다. 문서 작업 주로 하시는 분들 페이지 업다운키 많이 쓰시던데 스위프트는 이 키를 항상 이렇게 방향키 위쪽에 이게 꾸겨 넣어줘. 이렇게 넣어줄 거면 차라리 펑션 방향키로 넣어주지. 전원키는 옆에 있는 펑션키 라인의 일반 키와 똑같은 모양으로 숨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 보니까 같은 모양이어도 일반 키처럼 쉽게 눌리지 않게 전원키의 키 압력을 다르게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디테일 정도는 하나 챙겨주면 좋지 않았을까. 키감은 좀 별로예요. 이런 작은 울트라북에서 프리미엄급 키감을 원하지는 않지만 키 압력에 비해서 키 트래블 깊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텍스트 작업을 하면은 손가락이 이제 자판에 착착 가로막히는 불편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막 오타가 많이 나고 못 쓸 정도는 아니다. 키 압력을 좀 낮춰서 키 소음도 같이 낮췄으면 일반 업무용이나 수업용으로 더 적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라이트가 있긴 한데 빛도 좀 얼룩덜룩한 게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껐다 켰다 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정 너무 어두워서 자판키를 찾기 힘들 때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랙패드도 마찰력이 좀 느껴지는 편이라 편안하게 사용할 물건은 아닙니다. 가성비 노트북에 많이 쓰는 저렴한 촉감이라 기분 좋게 쓰긴 어렵지만 정확도나 인식률 같은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노트북이다 생각하면 쓰면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문인식 센서도 크기는 작지만 인식력도 괜찮고 인식 속도나
정확도가 나쁘지 않아서 이 기능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A 3.2 포트 1개, HDMI 2.0 포트, USB-C 3.2 충전 포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3.5mm 오디오 잭, USB-A 3.2 포트, 켄싱턴 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USB-A 옆에 보시면은 충전되고 있는 배터리 픽토그램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포트로 노트북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왼쪽의 USB-C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 모두 가능하고요. HDMI 포트까지 있어서 업무용이나 학업용으로는 매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세격은 NTSC의 71%, sRGB의 100%, P3의 77%로 준수한 편인데요. 그에 비해 최대 밝기가 300니트가 안 되는 288니트 정도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나마 글레어 패널이 아니라서 못 볼 수준은 아니에요. 야외나 빛이 많이 드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할 일이 많은 울트라북의 범주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300니트 이상으로 최대 밝기를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웹캠은 720p 해상도입니다. 약간의 자글자글함이 느껴지고 밝은 조명 부분이 뭉개지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화상회의 용도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는 음성 전달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주변 환경 소음은 잘 차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없을 뿐더러 유리도 안 껴줬어요. 아니 아무리 RTX 그래픽카드가 비싸다고 하지만 카메라 유리까지 못 껴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스피커는 최대 음량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이런 작은 울트라북에서 최대 음량이 크면 노트북이 완전히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어차피 최대 음량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작게 조정한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량이 20% 이하일 때는 작은 소리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낮은 음량으로 브금을 틀어놓고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어폰을 쓰세요. 제가 리뷰를 하려고 이 노트북을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평범해서 좀 놀랐어요. RTX 3050 Ti 그래픽카드가 들어갔으니까 한 1.8kg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무게를 재보면 본체 무게만 1.395, 1.39kg이고요. 충전기까지 합치면 1.83kg 정도 됩니다. 보통 중저가형 14인치 노트북들 MX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들도 본체만 1.3에서 1.5kg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우 경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충전기는 90W짜리인데요. 일반적인 울트라북에서는 45에서 65W짜리 충전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크기가 큽니다. 내부에는 57W짜리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텍스트 작업이나 유튜브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5시간 반 정도 버텨주는데요. 사실 찐 울트라북이라고 한다면 6시간 이상은 버텨줘야 잘 버텨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RTX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특수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충전기 없이 고사양 작업을 하면 제성능도 내기 힘들고 배터리도 2시간도 안 돼서 광탈이 되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기로 해요. PD 충전도 되니까 외부에서 가벼운 작업을 하실 때는 무거운 기본 충전기 대신 가벼운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셔도 된다는 거. 아무래도 RTX 3050 Ti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톡풍구도 많이 없고 무게도 너무 가벼워서 쿨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를 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벼운 이유가 있죠. 히트파이프가 2줄이지만 쿨링팬은 1개입니다. 쿨링팬 위쪽으로 그 유일한 통풍구가 있는 형태예요. 쿨링팬은 1개지만 그래도 울트라북에 넣어준 것 치고는 크기가 큰 편이에요. 쿨링팬 위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고요. 이 다른 부분은 노트북 안쪽으로 열이 발산되지 않도록 검정색 단열 도장을 했는데 이 부분만 단열 도장이 안 돼 있죠. 이 부분 위아래로 촘촘한 히트 그릴을 샌드위치로 붙여놔서 이쪽 부분으로만 열이 더 확 퍼져나가도록 쿨링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쿨링 설계 고인물급인데? 물론 게이밍 노트북처럼 쿨링팬 2개에 히트파이프 3-4줄을 더 넣어줬으면 쿨링이 잘 됐겠지만 얘는 가벼워야 되는 울트라북이니까 원팬 구조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이 어땠느냐 벤치마크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픽카드의 TCP를 먼저 보면 밸런스 모드에서 35W,
고성능 모드에서 40W로 측정이 됩니다. RTX 3050 Ti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정 TGP 값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추정치로 보면 기본 45W에 부스팅을 하면 65W 정도로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력값보다는 낮은 전력으로 구동이 되어서 아마 평범한 RTX 3050 Ti가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그래픽 성능이 좀 낮게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울트라북이잖아요. 그럼 울트라북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MX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일반적인 울트라북과 성능 비교를 하면 1.5에서 2배 정도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 성능은 어떠냐? 나름 이렇게 그래픽카드의 전력을 몰빵해주다 보니까 CPU에는 많은 전력이 배분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TDP가 16에서 17W 정도로 구동이 되는데 AMD의 세잔 CPU의 적정 TDP가 15에서 25W 사이기 때문에 체감 CPU 성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CPU만 놓고 보자면 그냥 평범한 AMD 라이젠 5, 인텔 i5급 울트라북과 비슷한 성능을 내준다는 거. 게다가 게임을 할 때는 GPU의 전력을 몰빵하느라 CPU 전력이 10W까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 와, 이건 진짜 AMD가 찢었다. 게임 성능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롤은 뭐 당연히 되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중간업으로 훈련장에서 100프레임 이상 뽑아내줍니다. 로스트아크도 FHD 최상업으로 카던, 레이드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었고요. 65W 충전기로 테스트를 해보니 로스트아크 카던 기준으로 성능이 약 20% 정도 하락은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라이젠 세잔 CPU이기 때문에 오픈GL 작업을 할 때는 호환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까 어지간한 영상 작업은 문제없이 꽤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해보니까 지나치게 고사양 게임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 중상업 이상으로 60프레임 방어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래픽 성능에 몰빵하기 위해서 CPU 전력 제한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알탭을 하거나 맵이 넘어가거나 하는 것처럼 CPU 성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 5초 정도 버벅대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좀 진짜 사소한 단점이라고 느껴졌어요. 소음이 울트라북 치고는 큰 편이지만 최대 49dB 정도로 측정이 돼서 게이밍 노트북의 일반적인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 거슬리거나 듣기 힘들진 않았고요.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감상 같은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소음이 크게 안 느껴졌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뜨거워요. 게이밍 노트북은 주로 게이머들이 많이 쓰는 와스드 키, WASD 키 쪽에 펜을 달아서 손에 닿는 열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편인데 얘는 이쪽에만, 반대쪽에만 펜이 있다 보니까 막 12시간 앉아서 계속 게임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잔 CPU가 전력을 꼴랑 10W 먹고도 제대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울트라북에 전력을 많이 먹는 RTX급 그래픽카드를 넣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페이퍼 스펙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들어가 있으면 의심부터 하는 편인데 이건 진짜 미쳤다리.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고성능 모드일 때 발열만 견딜 수 있다면 대단히 괜찮은 노트북이라는 거. RTX 3000번대 그래픽이 들어갔는데 120만원대면 가격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50만원대에 제피러스 G14라는 제품이 있어요. 얘는 반대로 본격 게이밍 노트북인데 가볍게 만든 제품이라서 요 스위프트 X랑 포지션이 좀 엇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피러스가 조금 더 무겁지만 성능은 더 좋기 때문에 130만원, 140만원 이상의 가격에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 좀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도 가끔 돌릴 생각으로 이 노트북을 사시는 거라면 무조건 램은 16기가입니다. 8GB로 사시면 RTX 3050 Ti의 성능이 아깝습니다. 이 노트북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볼게요. 평소에는 휴대용 울트라북으로 가볍게 쓰시면서 브이로그 같이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 문서 작업 위주의 수업용으로 평소에는 쓰다가 공강이나 쉬는 시간에 가끔 게임 하고 싶으신 분들, 엄마 이거 학생용 울트라북인데 그램보다 싸 라고 말하기 매우 좋은 가격대의 노트북입니다. 제이엔테크 리뷰 블로그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가끔 게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리뷰 읽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해보시라.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봐요. 아니, 너무 안 좋은 걸 알려줬나? 학생이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몰래 게임하기 좋은 노트북을 내가 너무 잘못했나 내가? 대학생 때 아니면 언제 게임하려고?